여러분 같으면 땡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용우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또 방송한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사건에 대한 영상을 조금 올렸었는데, 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건 해달라 저 사건 해달라 하는 그런 댓글과 또 개인적인 또 연락을 취해서 저에게 그 사건에 대한 그 투어를 통해서 사건 분석을 좀 해달라는 분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아마 구독자 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여러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시간 그 나는 대로 제가 현장을 가기도 하지만 또 일하러 현장에 갔을 때 또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상권 투어를 하고 나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그 유튜브에 아주 좋은 그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카페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페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쉽다는 거죠. 네, 운영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소비자가 많다라는 것. 일단 대중적인 기호식품이니까 이 커피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유를 공급자인 이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쟁력 있는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선택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할 경우에는요. 아니면 독립형 창업을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를 본인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도 제가 20여 년 컨설팅 하면서 그 아주 수많은 카페를 또 양도양수도 해왔고 또 신규 그 카페도 제가 컨설팅을 또 해봤고 이렇게 20여 년 동안 제가 컨설팅 시장에 있으면서 흥망성쇠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드롭탑도 제가 초창기에 조금 뭐 도와주기도 했었고 또 이디야도 초반에 몇 개 없을 때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신규 창업하는 데 좀 도움을 좀 줬었고 여러 가지 그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 카페에 관련된 일은 100명이 카페를 창업을 한다면 개개인마다 그 성공하는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을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뭐 3%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억을 투자했을 때 3%인 900만 원을 한 달에 순이익을 번다. 꽤 많이 버는 거죠. 과거에도 꽤 많이 버는 돈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이 3억을 투자해서 900만 원 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창업이에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수익률 한 2.5% 정도 이상이면 성공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은 굉장히 높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다. 정말 어떠한 항아리 상권에서 독점으로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면 네, 뭐 매출과 수익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카페에 대한 경쟁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억을 투자했을 때 250 정도, 그리고 2억을 투자했을 때 순수익, 실제 내 손에 쥐는 게 500만 원 정도면 나름대로는 선방했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 이상은 그래도 기대 수익은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그 저희 유튜브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변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가 메가커피 전문점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게 규모는 15평 정도입니다. 네, 오픈한 지 3년 반 정도 됐고요. 네, 조명, 인테리어, 머신, 의자, 에어컨 등 손볼때가 좀 많더라고요. 월 매출이 3,500만 원 예상합니다. 여기서 월 매출 3,500 예상이라는 거 보니까 3,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예상 순수익은 800만 원 예상이고요. 임대료는 150만 원, 임대료 굉장히 좋습니다. 보증금은 4천만 원. 아내가 커피 전문점을 30대에 경험했었고요. 손기술이 좋습니다. 네, 인건비는 아내가 반 오토로 할 거고요. 인수 비용은 2억 3천만 원 요구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출 권리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영업 권리금인 것 같습니다. 매출 권리금 1억 3천만 원, 시설 권리금 1억 원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시설이 50% 이상 낙후된 상태인데 새로 오픈하면 시설비가 1억 원 정도 메가커피는 든다고 하네요. 하지만 메가커피 요즘 신규 오픈 안 해주거든요. 대형 매장 아니면요 25평 이상을 대형 매장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네, 중형 매장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인수시에 손익분기점이 2년인데 시설 권리금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장사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장 리뉴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3년 반 정도 지난 시설이라서 좀 이렇게 점점점 하셨고요. 2번 2년 후에 저희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또 세 번째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아내가 해볼 생각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멋진 알려줌마님 건강 웃음 행복하시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특히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다 주관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띈 그런 답변을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좀 객관성을 갖고 객관화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굉장히 좋고요. 가게 규모, 아내가 메가커피 전문점 양도양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대부분 그렇죠. 남편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사모님이 좀 무료하시거나 아니면 사모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또 카페 뿐만이 아니고 부업을 하실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메가커피 정도를 부업을 하실 정도면 네, 한 2, 3억 정도는 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은 좀 어렵지 않게 사시는 분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모님께서 메가커피 전문점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메가커피에 대한 브랜드력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메가커피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저가 대용량 커피 중에서는 메가커피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선택은 잘하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쭉 메가커피가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메가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메가커피를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메가커피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전국에 1000개의 가맹점이 오픈했기 때문에 1000개 이상이 오픈했기 때문에 메가커피가 어느 정도 상권에 출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도양수를 하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메가커피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또 뭐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선택받았다고 하면 뭐하지만 발빠르게 메가커피를 선택하시고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메가커피 창업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게 규모는 15평이에요.
15평이면 일단 테이크아웃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수고, 안에서 그 테이블 약간 4인 테이블 한 4, 5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15평 규모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한 지 3년 반 정도 됐다고 했어요. 조명과 인테리어, 머신, 의자, 에어컨 등 손 볼 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많죠. 3년 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설이 낡은 상태예요. 업종마다 다 다른데요. 카페는 5년 정도, 물론 음식점도 5년 정도는 감가상각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5년 정도의 감가상각 기간으로 봤을 때 3년 반 정도면 70% 정도 낡은 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손때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면 5년이 되는 차거든요.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매출이 지금 3,500만 원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이 들락날락 많이 했고, 머신에 대한 사용의 횟수도 굉장히 많았고, 테이블에 대한 사용량도 많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딱 봤을 때 깨끗하다 정도의 수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3년 반 정도 넘어가면 조금 낡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거나 도색을 하거나 디자인물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이 양도양수할 때 반드시 본사에서 디자인물을 바꾸라고 얘기할 거예요. 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업법상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디자인이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땡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디자인물을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아니면 본사에 밉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이왕 돈 드는 거, 야, 조금 더 드리자. 이렇게 아마 심리가 작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상 순수익은 월 매출 3,50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닥걸림은 일단 차치하고, 바닥걸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2억 3천원 권리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